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시음하러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효모가 술을 만들지 않는다. 효모는 알코올을 만든다. 원래 우리가 마시던 술은 효모가 만들던 게 아니에요. 효모 플러스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만드는 거죠. 효모가 뭐 짠맛, 매운맛, 뭐 신맛 이런 걸 만드나요? 안 만들잖아요. 예. 근데 다른 애들이 만들어요. 한국의 전통주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지는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술들을 접해볼 기회 많이 없었어요. 음식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나뉘듯 술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싱글 몰트 위스키, 예를 들어서 맥켈란, 글렌리벳, 글렌피딕, 하일랜드 파크, 브루클라딕, 라가블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쯤에 아시는 지인분께서 종로에 있는 삼해소주가에 한번 가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안국역에서 걸어가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삼해소주가를 가니 김현종 대표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직접 빚으신 술병들을 몇 병 갖고 오셔서 저에게 이제 한 잔 한 잔 권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삼해소주입니다.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지 맛있다는 맛 표현을 넘어서서 그 한 잔 한 잔 속에 담겨진 전에 마셨던 위스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가득 찼던 그 맛과 향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서 이번 양조장 다큐멘터리는 삼해소주가로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삼해소주는 한 900년 정도 됐어요. 예. 역사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1241년에 동국 이상국집에 언급이 나오니까 그 전 한 100년 전부터는 만들었던 술 아니겠어요? 예. 이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삼해주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농사작황이 좋지 않으니 금주령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정조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삼해주가 이미 다 익었으니 이제 와서 이미 다 빚어놓은 술을 공연히 버리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임금조차 술을 빚는 시기를 알고 있었던 삼해주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김택상 명인님과 함께 서울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삼해는 삼양주란 뜻이에요. 삼해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삼양주라는 건데 양자를 빼버리고 이제 언제 하냐 해서 대진날 한다. 그래서 삼해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년에 한 번 담그는 술이에요. 첫 번째 대진날, 36일 있다가 또 대진날, 또 36일 있다 대진날. 이렇게 총 108일에 걸쳐서 발효하는. 이제 올해로 설명을 하면 2월 20일이 첫 번째 대진날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밑술을 한 일주일 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3일 정도 담죠. 저희도 이제 죽을 써서 누룩을 넣고 계속 치대기를 해주면 이제 당화가 되면서 물처럼 점점 변해요. 그걸 이제 놔두면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거든. 술 끓는 것처럼요. 근데 그거는 술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생물을 뭐 증식 배양하는, 그게 다 익으면 그거를 이제 첫 술 만드는 날 맵쌀로 고두밥을 지어가지고 같이 섞어주고 그 다음에 물 부어주고 하면 한 서너 시간 후면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술을 다 끝나면 36일 후에 3월 28일 날 이제 2차 덧술을 합니다. 기존의 묵은 재료들을 다 걸러내고 술을 꼭꼭 짜서 그 술 위에다가 새로운 재료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들어가요. 누룩하고 물하고 이제 요번에는 찹쌀이에요. 1차는 맵쌀이었지만 그래서 3차 덧술은 5월 1일이 됩니다. 3차 덧술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찹쌀로. 그리고 36일이 또 지나면 저희는 이제 숙성을 시켜요. 다 발효가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맑은 약주만 일단 건져내서 증류를 하죠.
발효 기간이 이틀이면 끝나는 위스키와 달리 증류까지 대략 반년의 발효 과정을 거친 3회 소주는 증류 직후 신기하게도 별다른 숙성 없이 이미 완성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3회 소주가는 탁주부터 약주 그리고 증류주별로 다양한 맛의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입안에 즐겁고 다양한 맛과 향을 남기며 부드럽게 내려가는 3회 소주. 발효 과정 속에서 물 대신 포도즙을 이용하여 깊은 캠벨 포도의 향이 향기롭게 남는 3회포. 인공적인 향료가 아닌 귤 껍질을 사용하여 만들어 자연스러운 귤의 신맛과 단맛이 좋게 감도는 3회귤. 국화 우린물을 사용하여 발효시켜 한 잔의 차를 마시는 듯한 3회국. 위스키처럼 흙내가 나는 상황버섯균을 누르게 이용한 3회고. 71.2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시자마자 입안 가득 꽃이 피는 3회 기준은 제게 너무나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처럼 시음을 신청하시면 와서 맛보실 수 있고 그 술맛에 반해서 술 빚는 모든 과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규 아카데미 수업도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따랐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위스키 같은 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위스키는 그야말로 알코올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 위스키 같은 경우 발효 기간은 뭐 짧게는 한 이틀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하루 반 이틀 만에 끝나버려요. 배양 효모를 써서 최대한의 알코올을 내는 거니까 들어가는 원주 자체의 풍미는 조금 적어도 맛은 오크통에서 뽑아내죠. 뭐 많게는 40년, 50년, 뭐 짧게도 뭐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술이 안 나오니까 위스키가 안 되니까. 예. 근데 우리는 배양된 효모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효모도 야생 효모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다른 균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룩이란 데서 와요. 근데 우리는 반년을 발효를 하잖아요. 우리가 덧술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 계속 발효를 끌어가서 그러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맛하고 향들을 술에 머금어 놓고 이제 앞으로 지향할 거는 발효주에서 최대한 많은 향이나 맛을 끌어내고 그거를 증류를 해서 최대한 그거를 뽑아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숙성은 약간 이제 그 거친 맛이나 그런 것들이 부드러울 정도로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시음하러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효모가 술을 만들지 않는다. 효모는 알코올을 만든다. 원래 우리가 마시던 술은 효모가 만들던 게 아니에요. 효모 플러스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만드는 거죠. 효모가 뭐 짠맛, 매운맛, 뭐 신맛 이런 걸 만드나요? 안 만들잖아요. 예. 근데 다른 애들이 만들어요.